taken a giant step in planetary defense. 네, 우리 정치가 매일 안드로메다로 가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의 진로를 우주 공간에서 바꾸는 실험 이야기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행성 충돌 실험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탐사선이 소행성에 착륙해서 흙을 갖고 온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비율을 사용했냐면은 총알을 쐈을 때 그 총알 위에 탐사선이 앉는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총알을 아예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 14분이었는데요. 우주선 다트가 지구에서 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에서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와 충돌하는 이런 이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실제 그 화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트에서 송출해온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이제 나사가 발사한 스페이스 X 로켓 펠컨 9에 실려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요. 10개월여 비행 끝에 충돌 4시간 전에 카메라만 의존을 해서 자율 비행을 하다가 결국 이제 충돌했고요. 충돌하기 3초 전까지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에 앞서 이제 보신 바로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돌 자체는 성공했는데 성공 여부를 바로 알기는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공전 주기를 바꿔야지. 예를 들면 지구를 이제 향해서 소행성이 날아온다고 하면 그 소행성하고 어떤 물체를 부딪혀 가지고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거를 실험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공전 주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초행성하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충돌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촬영이 가능한데요. 그 촬영한 영상은 24시간 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트라고 하는 그 우주선 안에 우리 지난번에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발사한 위성 안에 조그마한 새끼 위성을 실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 우주국에서 발사한 그러니까 큐브셋이라고 하는 새끼 위성 같은 것들을 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11일 날 이미 사출이 돼서 그 다트라고 하는 우주선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면서 다트는 그냥 충돌한 거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3초 뒤에 영상을 계속 촬영한 것을 24시간 뒤에 보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돌에는 성공했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충격을 가했느냐 이거는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공전 주기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건 확인이 가능한 한 몇 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을 했는데요. 낸시 채봇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리는 골프카트를 피라미드에 충돌시키는 것과 같다. 마하 19의 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트라고 하는 위성이 가서 충돌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충격파가 전해져서 공전 주기를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행성이 지름이 한 170m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트는 한 620kg 정도 무게가 되고요. 우리 한 자판기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가지고 거의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한 충격파가 어느 정도 다 그 영향을 미쳤느냐. 아무래도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전 주기가 한 10분 정도 빨라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한 수주 뒤에 구체적으로 관측 자료가 들어와 봐야 이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팩트 자체는 확인이 됐고 임팩트 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조금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활동하는 이름이 궤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주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인공위성 궤도를 전공해가지고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행성 지구 충돌 시나리오는 사실 저희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굳이 실험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임박한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사실 임박이라는 게 상대적이긴 한데 그 천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행성 같은 경우는 행성보다 작지만 유성보다는 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몰려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된 디모르포스 소행성과 비슷한 덩치인
지름이 130m 정도 되는 소행성은 지구 근처에 25,000개 정도가 있고요. 25,000개. 이 중에 우리가 제대로 25,000개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더 작은 녀석이나 보기 힘든 것까지 합치면 그 비율도 아마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마 100년 안에 반드시 지구와 충돌한다고 밝혀진 소행성은 아직 없지만 소행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전적이 있어서 쉽게 볼 만만한 녀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임박한 건 아니다. 하지만 천문학의 스케일로 보면 임박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된 게 다이모르포스. 왜 여기를 고른 겁니까? 예, 그 미션 이름이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인데요. 저도 들어가 있는데 이 줄여서 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작년 11월 24일 발사된 다트 우주선이 약 10개월 정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목표에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충돌한 소행성이 이 디모르포스, 다이모르포스라고도 부르는 이 녀석인데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는 쌍소행성계로 쉽게 말해 둘이 이제 단짝친 거예요. 같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둘 중에 더 작은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한 소형차 정도, 냉장고, 큰 냉장고 정도 크기의 다트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보통은 우주선은 탐사를 하러 가는 건데 왜 충돌을 시키느냐 이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디디모스는 780m, 디모르포스는 160m.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이 디모르포스인 거죠. 네, 그래서 또 둘이 쌍소행성계다 보니까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바뀌면 아마 디디모스의 궤도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둘 사이의 여러 복잡한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막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이번 미션의 큰 의미입니다. 네. 자, 일단 임팩트 자체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부딪힌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딪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총알보다 6배, 많게는 10배가 넘게 빠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총알 끝에 카메라를 달아서 지구와 화성 가까이에 있는 고작 160m짜리 소행성에 맞추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점 디모르포스에 다가가는 장면이 영상에 나올 때 연구진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고요. 정확하게 도착해서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순간에 모두가 환호를 합니다. 제대로 맞췄다는 뜻이죠. 카메라가 딱 먹통이 됐으니까. 네. 이 말은 뭐냐면 장비가 고장났을 때 이렇게 환호하는 미션을 저도 처음 봤고 그러네요. 어쩌면 목표를 맞춘다는 목적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카메라가 마지막에 찍은 사진은 아랫부분이 날아갔어요. 네. 충돌감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환호하는 저 연구원들의 그렇죠. 모습도 좀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실제로 소행성의 궤도까지 바꾸려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충돌체가 충분히 무겁고 충분히 빠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무게는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소형차 정도 570kg 정도 돼요. 당초에 610kg으로 발사를 했는데 가면서 연료를 소진하기 때문에 연료를 빼고 나면 한 570kg 정도 되고요. 이것도 사실 무겁다면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초속 6.1km 속도로 충돌을 한 건데 음속의 18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 이게 지금 소행성의 중심에서 17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충돌 1시간 전까지 디모르포스가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아주 세팅을 해서 디모르포스의 우주선을 충돌시켰고 나사가 예측하기로 100억 줄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예측하기로는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1%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충돌 후에도 다트 이 비행체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떤 작업을 좀 더 하게 됩니까? 사실상 그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네, 부딪히는 것 자체가 목표였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다트보다 중요한 거는 다트 뒤에 따라오고 있는 큐브 위성이 하나 있어요. 네, 리차 큐브라는 이 친구가 7일 전에 미리 분리가 됐는데, 네. 그 아마 누리호 때도 이제 큐브 위성에서 좀 많이 친숙해졌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탈리아 우주국에서 제작한 무게 14kg 정도의 6유닛 정도 크기의 리차 큐브가 아마 디모르포스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 3분 후부터 이제 카메라를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시간 정도면 사진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안테나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몇 주 정도 걸려서 이미지가 하나씩 지구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실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지구로 날아오는 우주물체를 파괴하거나 궤도 조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 이럴 때 우리 지구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려면 과제가 많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임박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소행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표면의 강도도 잘 모르고 뭐 어떤 식으로 부딪혀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까이 오는 이상한 동물을 쫓으려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소리를 질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물이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겁이 없는지를 모르니까 이번에 한번 소리를 질러보고 아, 이 정도면 가까이 안 오고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면 불필요하게 큰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적당히 비슷한 동물은 비슷한 수준으로 미리 대응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그 이번 다트 미션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고 근데 이제 우주 기술 자체가 그래요. 지금 당장 닥쳐올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위협하거나 더 이상 지구에 생명체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거나 이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해 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농구 선수가 연습하다가 한 번에 3점슛을 성공시켰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 다음 경기까지 기다리진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한 번의 성공이 무언가 엄청난 기술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과학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대중들의 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이게 우리 한국천문연구원도 뭔가 참여하는 게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네. 한 5개 국가 관측소에서 한꺼번에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빛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공전이 이루어지면서 2개의 소행성이 그걸 관측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연구진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옵니다. 4시엔 사사건건.